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온라인상에 심각한 오류가 하나 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공세 규모를 확장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란까지 시리아를 이용한 참전각을 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치 하마스가 이란, 헤즈볼라와 함께 삼축을 이루는 강력한 무력 집단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란의 전력과 제5차 중동 전쟁의 여파까지 하나의 영상으로 완벽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서로가 전면전 상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요. 애당초 체급 차이가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정규군과 기껏해야 깡패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테러 집단인 하마스가 전면전을 치른다면 그 승패는 너무나도 뻔한 결과일 것입니다. 일례로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전차는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력 전차로 채택되며 명성을 얻은 독일의 레오파르트2에 비견되는 기종입니다. 최신 개량형인 메르카바 마크4를 기준으로 65톤의 전투 중량의 라의 포발사대 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MG-53 120mm 활강포로 무장했으며 하드킬 방식의 APS 트로피를 탑재하는 등 승무원 생존과 높은 방어력이 특징인 전차입니다. 비록 개전 초기 하마스의 드론 공격에 직격당해 격파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다시 한번 전차 무용론에 불을 붙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막강한 기갑 전력인 건 부정할 수 없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F-35 39기를 비롯해 340기 이상의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F-15와 F-16이 주력입니다. 이스라엘의 2022년 기준 방위비 총 지출액은 약 234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1조 5,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세계 15위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반면 하마스는 SUV나 민수용 트럭 짐칸을 개조해 중기관총을 장착하는 등 주로 게릴라 전투에 최적화된 테크니컬이 기계화 전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비의 전부입니다. 제가 다 부끄러울 지경인데요. 힘대힘의 싸움에 돌입했을 때 그나마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공격할 방법이 있다면 약간의 ATGM 맨페조와 미사일뿐입니다. 한 예로 하마스는 지난 7일 기습을 시작하면서 가삼 로켓 수천 발을 퍼부어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을 무력화한 바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보기관은 하마스가 스커드 미사일과 유사한 탄두 중량 600kg급의 파테일 10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개발한 파테일 10은 이미 북한, 시리아 등에서도 발견된 만큼 하마스에도 흘러들어갔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요. 1987년 수니파 이슬람 단체인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에서 파생된 하마스는 현재 주로 시아 파종주국인 이란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의 다연장 로켓인 파르즈3, 파르즈5와 시리아의 지대지 로켓인 M302 등을 도입했고 이를 기반으로 사거리 160km 이내의 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8,000에서 10,000개에 달하는 미사일을 비축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하마스가 7일 개전 당일에만 5,000개의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향후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했을 때를 대비해 추가 폭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얼핏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같은 체급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군사력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상비병력만 17만 명에 달하고 46만 명이 넘는 예비군을 동원할 시 6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30만에 달하는 예비군을 소집했고 전 세계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방위군은 전 세계 현존하는 군대 중 가장 전쟁 경험이 많은 군대여서 실전 경험이나 첩보 자원 등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반면 하마스는 약 1만 명의 병력의 상황 발생 시 최대 3만 명 수준입니다. 하마스의 일부 전투원들 역시 이란에서 고도의 특수작전 훈련을 받았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죽을 쓴 러시아군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군이 그토록 멍청하리라는 건 기대하기 힘든 망상입니다. 사실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헤즈볼라와 이란이 본격적으로 참전할 명분이 제공됩니다. 지리적 여건상 이스라엘 심장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하마스가 완전히 박멸될 경우 이스라엘을 견제할 이란의 강력한 도구가 하나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란의
조종을 받는 헤즈볼라는 이미 개전과 동시에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 점령지를 향해 로켓과 박격포를 동원해 포격을 가하는 등 소규모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기습작전을 벌이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세 규모를 확장하는 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골란고원은 2006년 34일간의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라서 헤즈볼라의 참전 명분도 이해득실도 차고 넘칩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전차부대가 레바논 국경으로 돌진하는 동안 헤즈볼라는 상대적으로 자제된 모습을 보였지만 언제든 두 나라의 분쟁이 의도치 않은 확전으로 번질 수 있어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달리 절대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983년 창설된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정파입니다. 1975년에서 1990년 장기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맞서 저항한다는 명분으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레바논 정부군과 맞먹는 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탄, 테러를 주요 전력으로 사용할 만큼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 등 서방은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더라도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훨씬 곤란한 상대입니다. 헤즈볼라의 전력은 이미 하마스나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병력 규모로만 보더라도 헤즈볼라는 정규군 8만여 명의 가용 인력을 합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헤즈볼라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미사일 전력이 있다는 정보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즈볼라는 이란제 젤잘 미사일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여차하면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 역할을 담당하는 텔아비브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0번 양보에 그나마 여기서 끝나면 천만다행입니다. 4차례의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일대다수로 싸우는 전쟁에 매우 익숙합니다. 오히려 하마스와 헤즈볼라 정도면 그간의 전쟁 기록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변수가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강적은 이란인데 실질적인 중동의 패권국이자 맹주인 이란의 전력은 사실 이스라엘이 홀로 감당하기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사실상 중동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자랑하며 2022년 방위비 총액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상비병력만 67만 명에 예비군까지 합치면 그 수는 11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게다가 정예부대인 IRGC도 17만 명이나 되는 등 상당한 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던 전술기 보유량 역시 최소 350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공중전을 치를 수준은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연장 로켓의 경우 무려 14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타격 범위에서 이스라엘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갑 위주의 전차전 양상을 띠더라도 이란은 러시아의 T-72에 기반한 카라르와 줄치카-3 등 다량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운용할 수 있는 물량만 1250대 이상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은 핵무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늘 논란의 대상입니다. 규모가 비슷한 이스라엘군과 이란군이 맞붙게 된다면 이제 전쟁의 승패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고 말 텐데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시리아에 병력을 배치해 제2의 전선을 열려고 시도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예의주시하던 이란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으로 자국 병력을 전진 배치한 상태입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역시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상황인데다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저항운동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혀 이란과 연대 중임을 공공연하게 밝힌 상태인데요. 결국 이제는 미국과 서방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과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로 대표되는 시아파 커넥션이 제5차 전쟁에 초읽기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벌써 국제사회는 이로 인한 여파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자칫 세계 원유 수송의 2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라도 될 경우 기름값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은 불보듯 뻔합니다. 금융시장 역시 출렁이게 될 것이고 이렇게 국제정세가 불안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유불리에 따라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손가락이 다를 지경입니다. 특히 미국이 빠진 딜레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초 미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자 지구에
지상군이 투입하는 것만은 막으려 했습니다. 적어도 미국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을 만큼 지연되기라도 바라왔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전 직후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의 폭으로 귀결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방문 직전 아라흘리 병원 공습 사건이 벌어지면서 간신히 쌓아올린 중동 국가들과의 신뢰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심지어 중동의 일부 미군 주둔지에는 신험 이상의 드론 공격이 발생하면서 바라지 않았던 직접 개입에 강제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도덕적 딜레마가 이번에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인을 공격한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손가락질했던 미국이 반대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따른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이중잣대라는 비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미국이 덫에 빠진 꼴인데요. 반면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친구라며 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이스라엘과 중동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데요. 그나마 이란의 가진 영향력을 발휘해 확전을 늦추는 게 가능한 유일한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발언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나아가 중동을 친 서구화하려는 정책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실패기로에 놓인 만큼 이에 반대되는 현상유지 기조를 띠는 것만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했던 질서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이 주목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제5차 중동 전쟁의 도화선으로 여겨졌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까지 불이 붙는 형국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인데요. 중동에 불꽃이 일으킨 나비 효과가 과연 어떤 후폭풍을 일으키는지는 앞으로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